그 3기 신도시 공급이 많이 나오는데 분양가는 너무 비싸죠. 3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지금 3기 신도시 과천 주암 사전청약이 8.8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천에 있는 그 아파트들보다는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지정타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평당 2,500 수준 나오는데 3기 신도시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들어갈 때 해당 지역의 시세가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추세라면 미달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보셔야 되겠죠. 지금도 병실련에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분양가 1.4억의 거품이 있다. LH가 차익을 2.7조나 보고 있다. 물론 LH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기업이라서 차익을 남겨야 한다라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많이 차익을 남기고 있더라. 건설사한테 땅 팔면서 많이 비싸게 팔았잖아요. 자재비가 올라갔다느니 뭐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땅값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땅값이 이 정도고 건설비가 이 정도이고 가산비 한 이 정도 붙였어야 되는데 지금 깜깜이로 하니까 땅값은 그대로인데 건설비도 이만큼 붙이고 가산비도 이만큼 붙여서 이만큼 차익 남겨가고 있는 거죠. 위례가 예전에 나왔었죠. 당시에 로또 분양이다. 주변 시세 대비 한 7,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 로또 분양조차도 가산비에서만 꼼친 게 한 2천억 정도 되더라. 건설비에서 얼마 많이 꼼쳤겠어요. 우리는 이런 좋은 자재들로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10곳 중 9곳은 그렇게 짓지 않더라. 예전에 조사해봤더니 121곳 중에서 110곳이 예정대로 짓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맨날 새로 지은 아파트들 가보면 어때요? 저희가 오죽하면은 쓰레기 아파트라고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렸겠어요. 건설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고서 짓는 건 그따위로 개판으로 지냐. 자재비가 올라서요? 자재비 오른 것보다 니들이 건설비 올린 게 훨씬 더 비싸요. 어디서 약을 팔어. 층간소음 때문에 뭐 칼부림 나고 장난 아니었죠. 칼부림 한 인간이 완전히 썩을 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건설사 문제잖아요. 저렴하게 분양한다더니 인근 민간 분양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사전청약이 그래도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본청약 때 취소해도 되니까 중복 청약해도 되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안전빵으로 하나 정도 해놓자 이거지. 짓는 것도 작어. 분양가도 비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 여기 보면 어때요? 위례 사전청약 지금 6억으로 나왔는데 추정 원가는 2.9억이다. 주암 6.3억으로 나왔는데 추정 원가는 3.2억이다. 20개 지구 총 4.2억인데 2.8억이다. 물론 조금 더 붙여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한 3억 정도 하고 여기도 낮춰가지고 6억이 아니라 한 5억 정도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공급 효과도 보고 3기 신도시가 저렇게 비싼데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리란 말이 나오냐. 저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3차 사전청약은 관심이 후끈합니다. 7시간 만에 17만 명 육박했다. 이유 뭐예요? 사전청약 당첨 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되고 다른 청약에 신청도 가능하니까. 대신에 이 사전청약 당첨권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것뿐이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청약 같으면은 일단은 뭐 계약금부터 바로 냈고 청약 통장을 벌써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청약 못하고 다른 데 안 들어가는데 사전청약은 안전빵으로 하나 받아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되는 거지. 사전청약이 많다고 해서 지금 그 수요들이 굉장히 수요를 억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은 사전청약이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들이 그대로 집을 안 사고 본청약까지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분양가를 더 낮춰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이거는 공공분양뿐만이 아니라 민간 분양에도 당연히 원가 공제랑 원가 연동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 LH는 국가에 봉사하는 기업 같아요. 이번에 보면 다 나왔죠. LH 사태 터진 거 보면은 LH 직원들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사익 올리기 바빴잖아요. 국토부에서 저기에 뭐 3기 신도시 한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우르르 몰려서 땅 미리 사놓고서 어차피 회사에서 사주는 거고 내가 사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사든 회사에서는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매입할 건데 이익을 그 사람이 보냐 내가 보느냐니까 내가 봐야지 하면서 사익이나 올리는데 바빴고 LH 같은 경우는 일괄 매입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분양가가 잡힐 리가 있어요? 분양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 분양가도 비싼데 그냥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도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LH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얻어내지 못하게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원가 공개다. 그런데 원가 공개 추진 안 되니까 로또라고 하는데도 오지게 비싼 거예요. 당연히 기사들은 안 좋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논란. 근데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게 민간 청약이었으면 로또라고 했을걸요. 물론 얘도 비싼데 물어 뜯으려고 안달이 나겠죠. 그러면은 물어 뜯기지 않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지정타보다 더 비싸게 나오면 어떡하냐. 2차 때 이런 이야기 했었죠. 대출 못 받을 텐데 2차 청약 경쟁률 확 줄었다. 근데 3차 때는 또 다시 몰린대요.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청약이 미달이 되고 있다. 서울, 에비뉴 청계, 네 번째 청약.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계약은 포기. 의정부, 리버, 미달. 대구, 세종 이런 데 다 미달 나고 있죠.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이라는 허울이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상 민간 청약의 청약 경쟁률이 빠지고 있다. 왜? 비싸고 대출도 안 나오고. 내년부터는 대출 더 안 나옵니다. 내년에는 대출 총량 관리에 잔금 대출 들어가죠. 근데 대출 총량이 4%대로 줄어듭니다. 올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거죠. 올해는 6%대였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잔금 대출 줄이려면은 KB에서 다시 뭘 하겠느냐. 올해가 마지막 대목이니까 올해까지는 잔금 대출을 시세로 받는데 한번 분양가로 바꾼 것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대출을 더 억제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년에 잔금 대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청약 경쟁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건설사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미분양 나면은 그거 떠안고 있으면은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미분양 나는 데들은 할인 분양도 점점 더 늘어나겠죠. 내년부터 총 대출 2억 넘으면 DSR 40% 적용. 잔금 대출도 규제 적용된다. 18년쯤에 분양 받아서 22년 내년에 입주 내 나는 이때 생각하고 잔금 대출했는데 잔금 대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이들은 DSR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22년 분양 단지부터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잔금 대출 규제 받을 걸 생각하고 사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매입을 했냐 분양을 7억짜리 분양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입주할 때는 한 14억 하겠지. 그래서 얘를 9억까지 40%고 나머지 5억 분에 대해서 20%가 나오니까 9억에 40%면 얼마죠? 3억 6천. 그리고 5억에 20%니까 1억 해서 4억 6천은 대출이 나올 거야. 내가 계약금 7천 넣었으니까 여기까지 5억 3천이니까 나머지 돈 1억 7천만 어떻게 더 마련해 놓고 4억 6천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SR 걸려가지고 내가 4억 6천을 대출을 못 받네. 2억밖에 못 받네. 혹은 난 돈을 좀 잘 벌어. DSR 걸리더라도 4억 6천 충분히 벌 수 있어. 근데 요 7억에 맞춰서 대출이 7억에 40% 2억 8천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에 분양을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잔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내 돈이 한 7천에다가 한 1억 7천 더해서 넉넉 잡고 한 2억 5천 정도 준비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4억 이상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경쟁률 줄어들죠. 경쟁률 줄어들고 막상 받아봤는데 포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주담대 규제 안 받을 때 3억 나오던 게 2억 1천만 원. 요거는 굉장히 예시 중에 하나인데 서울 근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분양가도 비싸다면서요. 되겠어요? 7월부터는 3단계 적용된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3차례 기본으로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은 상반기에 2차례는 기본으로 올릴 것이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리고 하반기에 물가가 좀 잡힌다 싶으면 한 차례 하고 안 잡힌다 싶으면 2차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상반기에 2차례 올리면은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버는데 DSR 40%면 얼마예요?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이자가 40, 원금이 80 정도 비중으로 내가 갚을 수 있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비중이 50까지 넘어가면은 원금이 70으로 줄어들죠. 물론 낮추면은 물론 이자도 같이 줄겠지만 원금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원금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전에 2억 대출 받던 사람이 1억 8천, 1억 7천 이렇게밖에 대출 못 받는 거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이더라도 하반기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청약 경쟁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분양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로또 분양이니 뭐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니 정신 나간 소리예요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르면 전세자금 대출도 DSR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차 기간 끝나면 전세가 올린다느니 뭐 종부세 때문에 전세가 올린다느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분양 막차 알짜 잡아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막 7억씩 나오는 아파트 대출 안 받으면 못 사. 내년부터는 못 사요. 올해만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못 사는 게 계속 늘어나면은 건설사에서 미분양 그대로 두겠어요? 계속 손해되는데 사는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안고 있겠어요?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법인 종부세 얼마나 나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사는 아파트가 계속 못 사는 가격으로 분양이 되겠느냐? 아니죠. 못 사는 가격으로 분양이 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수요 공급의 논리에 어긋났다, 공급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아니에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더 많으면 살 수 있는 수요가 없고,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수요 공급의 논리예요. 앞으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데 공급 부족이 뭔 대수냐. 내년에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 공급의 논리가 아니라 공급의 논리라고 해라.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아. 그리고 대출은 막혀서 내년까지 기다려서 내년에 분양받아라 이딴 식으로 말하더니 DSR 들어오니까 다 땡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출 이미 막혀있죠. 62,500가구 일반 분양 나온다고 해서 다 잔금 대출 나갈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끝나는데, 거기다가 집값은 10년 전에 하우스4 이전이야. 항상 오를 수 없다 이 이야기 했죠. 이거 뭐 굳이 국토비 장관이라서 저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이거 이전이야. 그때도 똑같았어요. 여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갔죠? 그러면은 요때는 기준금리를 똑같이 그때 0.25% 올릴 때랑 지금 0.25% 올릴 때랑 이자 부담의 차원이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1억 빌린 사람이 이자 10%라서 1,000만 원씩 내는 거랑 10억 빌린 사람이 이자 1%라서 1,000만 원씩 내는 거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1%씩만 올려봐라. 그럼 1,10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1% 올리면 어떻게 돼요? 2,000이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았을 때도 집값이 안 떨어졌다. 그거는 가계부채가 적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조금만 올려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8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리고 내년에 최소 3차례는 더 올린대요. 미국에서 느릿느릿 할 거라고 한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파월이 웬걸 연임 확정되니까 바로 외파로 나가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파월이 지금 비둘기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임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임기가 연장되든가 아니면은 다음 사람으로 바뀌든가 그러면은 확실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임기 연장되자마자 바로 외파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이걸 읽지를 못하냐. 결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시장 침체는 앞으로 가속화될 거다. 2018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18년 4분기나 19년 1분기나 2분기 이때 하락장 나올 때 청약 경쟁률 하늘을 치솟다가 갑자기 얼마나 곤두박질 쳤는지 기억해라. 저 때 잠깐 떨어졌을 때도.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 하락세 나오면 침체될 수밖에 없다. 지금 목매지 마라. 로또 같아 보이는데 로또 1등 당첨될 기회를 내버려 두고 5등 당첨되는데 만족하지 마라. 어차피 로또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